정혜는 올해 62살이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늦은 밤까지 일하며 버텼다. 엄마는 괜찮아. 그 말이 입에 배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몸이 이상해졌다. 숨이 차고 계단 한 층도 오르기 힘들었다. 병원 진단은 과로, 스트레스, 근육 약화. 의사는 말했다. 이제는 본인을 위해 쉬어야 합니다. 쉬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멈췄다. 일도 만남도 웃음도 사라졌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가끔은 내가 사라져도 모를 것 같았다. 창밖을 보면 계절이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겨울에 멈춰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왔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정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딸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혹시 아픈 거면 말해줘. 정혜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딸은 알고 있었다. 엄마가 거짓말할 때의 표정. 그날 밤 정혜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나의 노후일까? 그 생각은 마음에 작게 떨어진 돌멩이 같았다. 하지만 그 작은 울림이 모든 것을 바꿀 시작이 되었다. 몸이 아프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졌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바라봤다. 시간이 흘러도 두렵지 않았다.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나. 천장은 낯설고 사람들 발소리만 들렸다. 몸이 아픈 것보단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모르게 내가 사라질까봐였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딸이 울먹이며 들어왔다. 엄마. 딸은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제발 이렇게까지 하지 말아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평생 가족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아줘.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며칠 후 집에 돌아왔다. 딸의 말이 계속 마음속에서 울렸다. 엄마를 위해 살아줘. 그날 손녀가 놀러왔다. 할머니. 환하게 웃는 얼굴. 손녀가 내 무릎 위에 앉았다. 할머니, 나랑 숨바꼭질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오래 못 뛰어. 그러자 손녀가 진지한 눈으로 말했다. 그럼 할머니 오래 살아서 내가 학교 가는 것도 봐줘야지.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크게 울렸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나 할머니랑 오래 같이 있고 싶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었다.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기운 없던 내 모습.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조금만 다시 걸어볼까? 나는 조심스레 운동화를 꺼냈다. 오래되어 낡았지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울 첫걸음이었다. 밖으로 나가보니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이 찼다. 무릎이 아팠다. 이렇게 힘들었나?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계속 걸었다. 걷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20분으로 늘어갔다.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느낌. 나 할 수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나는 피식 웃었다. 그냥 좀 걸었어. 딸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가 걷는다고. 왜 나도 할 수 있어. 오랜만에 농담이 나왔다. 딸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럼 우리 목표 하나 세워볼까? 목표? 작은 마라톤 대회 있어. 걷기 코스도 있어. 마라톤.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 할 수 있을까? 딸은 따뜻하게 말했다. 엄마 혼자 아니야.
나랑 손녀도 같이 할게.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 해보자. 나는 용기 내어 말했다. 그날 이후 진짜 훈련이 시작됐다. 아침마다 운동화 끈을 묶었다. 작은 공원에서 천천히 걷고 가끔은 가볍게 뛰기도 했다. 숨이 차도 무릎이 아파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몸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심하게 붓기 시작했다. 안 되겠다. 병원에 갔다. 의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무릎에 무리가 갔네요. 당분간 운동 쉬셔야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이렇게 또 포기해야 하나? 집에 돌아오자 다시 소파에 앉았다. 침묵. 그리고 낯익은 두려움.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가? 그때 문이 열렸다. 손녀가 들어왔다. 할머니, 왜 그래? 표정이 어두워. 나는 웃는 척하며 말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손녀는 말했다. 할머니는 언제나 다시 일어났잖아. 나는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 그 말이 눈물처럼 가슴에 흘러들었다. 나는 조용히 손녀를 안았다. 그래, 할머니 또 일어날게.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또 무너질 수는 없어. 천천히 무릎을 감싸주며 말했다. 조금씩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스트레칭부터 했다. 조금 걷고 다시 쉬고 또 걷고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다. 딸이 말했다. 엄마, 의사 선생님도 천천히는 괜찮다고 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천천히는 괜찮대. 딸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같이 천천히 가자. 손녀도 말했다. 나도 할머니 옆에서 같이 걸을게. 셋이서 공원을 걸었다.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뜻했다. 이게 가족의 힘이구나. 어느 순간 나는 웃고 있었다.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져. 매일 조금씩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도 밝아졌다. 식습관도 바꿨다. 단 음식 대신 채소와 과일을 먹었다. 밤늦게 TV만 보던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 몸의 변화가 눈에 보였다. 엄마 살 빠졌어? 딸이 놀랐다. 정말? 거울을 보니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나 변하고 있어. 손녀가 말했다. 할머니 예뻐졌어. 그 말에 심장이 따뜻해졌다. 자신감이 생기자 나는 운동량을 조금씩 늘렸다. 10분 더 걸어볼까? 오늘은 조금 뛰어볼까? 숨이 차도 땀이 나도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가슴속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드디어 마라톤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딸이 말했다. 엄마, 이제 진짜야. 손녀가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할머니 파이팅.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드디어 마라톤 당일. 이른 아침 하늘은 맑고 바람은 차가웠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 모여 있었다. 나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가슴이 쿵쾅거렸다. 딸이 말했다. 엄마, 우리 끝까지 같이 가. 손녀도 꼭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화이팅. 스타트 신호가 울렸다. 탕.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괜찮아. 천천히. 길가에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었다. 파이팅. 잘하고 있어요. 그 말들이 힘이 되었다. 하지만 절반쯤 왔을 때 무릎이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안 돼. 지금 멈출 순 없어. 숨도 차고 다리가 떨렸다. 이제 그만할까? 그 순간 뒤에서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손녀였다. 할머니. 손녀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딸도 반대편 손을 잡아주었다. 엄마, 우리 셋이잖아. 혼자 아니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래, 나 혼자 아니야. 세 사람은 천천히 한 걸음씩 걸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와, 멋지다. 끝까지 가자. 누군가가 외쳤다. 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결승선이 보였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기야, 저기까지. 힘을 다해. 한 발 한 발. 고통도 있었지만 그보다 큰 건 희망이었다. 결승선이 점점 가까워졌다. 엄마, 다 왔어. 할머니, 조금만 더. 나는 온몸에 힘을 짜냈다. 그리고 결승선을 다시 넘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나는 엉엉 울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딸도 울고 있었다. 엄마, 너무 자랑스러워. 손녀가 말했다. 역시 내 할머니야.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 뜨거웠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할 수 있다. 마라톤이 끝난 후 나는 한동안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봤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예전에 나는 미래가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은 60부터 다시 피어날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했다. 건강은 점점 더 좋아졌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딸과 손녀는 여전히 내 가장 큰 힘이었다. 식탁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대화를 나눈다. 엄마, 이제 다음 목표는 뭐야? 할머니, 또 도전할 거 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글쎄, 이번엔 더 큰 걸 해볼까? 딸과 손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엄마 편이야. 할머니 편이야.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한다. 나는 끝까지 도전하는 인생을 살겠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진다. 따뜻한 노을 아래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걷는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리고 잔잔한 나레이션이 흐른다. 나이가 들어서 늦은 게 아닙니다. 도전을 멈출 때 진짜 나이가 듭니다. 당신의 황혼도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